요즘 1등 끝판왕 기업들도 약간 휘청휘청 하는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그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1등 기업들의 CEO가 경고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그림 보시면 여기 1등주들이 이렇게 쫄아가지고 악재에 잔뜩 움츠려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테슬라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테슬라였는데 테슬라가 최근 1년 중에 최악의 한 주를 기록하면서 15.6% 빠졌습니다. 테슬라 원래 주가 변동성 심하지 않냐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올해 중에서는 가장 변동성이 컸습니다. 장투하신 분들이야 이 정도는 뭐 거의 움직임이 없는 정도죠. 테슬라 주식은 원래 이렇습니다라고 하시겠지만 올해 들어서 투자해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변동성이 심했나요? 라고 하실 정도로 15.6% 빠졌고요. 그래서 테슬라 CEO가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 고금리에 가격 인하 약발이 잘 안 먹힌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코멘트를 하면서 실망감이 많이 커졌죠. 실적도 안 나왔지만 거기다가 전기차 1등 기업들도 좀 CEO가 경고를 했고 오른쪽도 보시면 태양광 대표 기업이 있습니다. 태양광 정확히는 인버터 1등 기업인데 솔라엣지라는 기업이 이 차트 보시면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장기 차트거든요. 이게 상장하고 이후에 최대 하락입니다. 이거 무슨 테마주 잡주 아닌데요. 나름 태양광 대표 1등 기업인데 상장 이후 최대포로 지금 고점 대비 80% 빠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그렇고 언제나 이렇게 빠진 적이 없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지금 대규모 주문 취소가 급증하고 있다라면서 이런 1등 기업 CEO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시 테슬라부터 잠깐 얘기하면은 지금 블룸버그에서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테슬라 실적은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 보내는 경고장이다. 그래서 과연 그런 건지 테슬라만의 문제인지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일단 실적도 잘 안 나왔지만 요게 이제 많이 주목을 했죠. 원래 머스크가 경제 매크로에 별로 좋게 말하시는 분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번에 한 번 더 또 안 좋게 말했습니다. 테슬라가 상당히 좋은 배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아무리 좋은 배도 폭풍우가 이렇게 몰아치면 힘들다. 지금 고금리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금리에 가격 인하 약발이 안 먹힌다. 그러니까 가격 인하를 기껏 해줬는데 고금리 때문에 차량 할부금은 별로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테슬라 자동차를 5천만 원에 살 수 있었던 거를 4천만 원에 깎아줬지만 이자가 높아져가지고 월 할부금은 어차피 높아져서 똔똔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기껏 차량 가격 내려줬더니만 어차피 금리가 높아져가지고 월 납입금은 고객들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월 납입금은 별로 인하가 안 돼서 구입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더 깎아줘야 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당장 연준도 금리 빨리 낮춰준다는 얘기는 없고 있으면 시장금리 심리가 급등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많이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그리고 내년에 상당히 좀 불확실하다. 지금 테슬라가 매년 50%씩 성장한다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목소리를 톤다운 했죠. 전망을 톤다운 했습니다. 아무리 테슬라라도 매년 50% 어떻게 오르냐. 내년에 한 30% 정도 해볼란다 이렇게 됐고 또 많이 기대했던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하면서 조금 당연히 테슬라 장기적으로 좋은 거야 다들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상당히 조금 실망을 많이 준 그런 실적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요 기사 아마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이 보면 되게 기분 나쁘신 기사 제목일 것 같아서 저도 가져왔는데 뉴욕타임즈에서 테슬라 이제 평범한 자동차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기존 자동차 회사들과 다를 바가 없는 영업이익률로 아주 평범해졌다 이게 뭐냐 이러면서 왼쪽 보시면 테슬라가 여태까지 압도적인 마진율로 우위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률 남겨먹는 요 파란색 막대 보시면 10% 미만으로 내려왔습니다. 엄청 급락했어요. 작년에만 해도 차 한 대 팔아서 남기는 게 15%가 넘게 팔았는데 이것만 보셔도 야 자동차 기업이 무슨 15% 20%씩 남기냐 그랬는데 이제 좀 많이 빠졌습니다. 가격 인하하면서. 그래서 지금 실적들이 4년 만에 기대치를 모두 하회. 안 그래도 눈높이가 낮았는데 그거보다도 못해가지고 좀 많이 실망을 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머스크가 이제 사이버 트럭 요거 11월 30일 날 나오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 생산 지역에 빠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서 이게 아무도 해보지 않은 길을 걷는 거니까 우리가 스스로 무덤을 팠다. 생산 지역에 빠졌다 이러면서 언급을 한 게 이제 2009년 전기차 처음 만들 때 2017년에서 19년 사이에 모델 3 양산할 때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위기를 겪었었는데 그때 내가 이제 PTSD를 겪어가지고 내가 너무 예민했다면 사과한다. 근데 나는 이제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CEO가 이렇게 걱정되는 말 하면은 주주들이 걱정을 하겠죠. 거기다가 이제 사이버 트럭이 당장 내년에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2025년은 돼야 현금 좀 뽑힐 것 같다. 그전에는 적자고 돈 까먹을 것 같다.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했죠. 그래서 내년은 좀 어렵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을 해버리니까 주가가 조금 부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런 실망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월가에서도 아주 신나가지고 막 비판을 하는 거죠. 테슬라 스토리 무너졌다 이러면서 이제 테슬라의 가치가 지속 불가능하다 이러면서 지금 보시면 스토리 무너졌다. 프리미엄이 지속 불가능하다. 가격이나 전략이 더 안 먹힌다. 고금리는 핑계고 전기차 업계의 전반적인 문제 아니냐. 자꾸 고금리 핑계 대는데 이거 테슬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기차 업계가 다 어려우니까 업계 산업의 문제 아니냐. 뭐 이러면서 지금 테슬라의 가치 평가에 의구심을 막 가지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되고 있고 실제로도 지금 아마 기사들도 많이 보시면 전기차에 이제 완전 부정적인 코멘트들 진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오죽하면은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이 이슈가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중국의 한 전기차 업체 심지어 4대 전기차 업체라고 주목받았던 웨이마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CEO가 해외 도피를 해가지고 지금 그게 또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한때는 전기차 스타트업의 4마리 용이라고 불렸던 이 WM 모터스, 이게 웨이마거든요. 여기가 중국의 전기차 샤오펑, 니오, 리오토 그리고 여기 4마리 용이라고 불렸는데 지금 파산 신청하고 창업자는 지금 미국 도피설까지 나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뭐 중국도 심각하고 지금 중국 보도에 따르면 전기차 스타트업이 15개 이상이 파산 위기고 심지어 중국의 대표 전기차 기업 CEO가 2027년까지 전기차 제조사가 8개 정도 남으면 많이 남을 거라고 말했거든요. 야, 2027년이면은 지금 몇 년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중국 전기차 업체가 한 50여 개 되고요. 자동차 라이센스를 판 기업을 다 합치면 200여 개가 되는데 이제 요구에서 다 사라지고 8개 정도 남는다라고까지 경고했으니까 지금 되게 경쟁이 심하고 분위기가 좀 안 좋은 모습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만 그런 게 아니고 업황이 좀 안 좋긴 하죠. 작년, 재작년하고 많이 분위기가 좀 바뀌긴 했죠. 그리고 이게 이번 주에 또 외신에서 많이 다뤘는데 나스닥에 상장한 베트남의 전기차 업계 빈페스트, 베트남 여행 가신 분들은 빈그룹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베트남 그 빈그룹 계열사 빈페스트 주가가 고점 대비 93%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이번에 CEO가 이제 우리 돈 더 필요하다, 지금 경쟁이 심해가지고 자금 조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회사들의 지금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돈이 필요한 거,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 돈 더 끌어와야 될 것 같다니까 막 폭락을 했습니다. 야, 제가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게 하는데 거의 뭐 폰지 사기급으로 이렇게 끌어올리고 폭락시키는 게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무서운 주가 흐름이고, 아무튼 지금 뭐 전기차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GM 같은 경우도 이번 주 기사 보니까 전기차가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이제 공장도 가동 1년 연기합니다. 기업들이 살짝씩 다 발 빼는 게 좀 느껴지죠. 좀 미루는 게 느껴집니다. 언제는 전기차를 빨리 못 따라가서 난리더니 약간 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전기차 재고 남아돌고 뭐 하이브리드 쪽으로 다 갈아탄다는 기사들이 좀 갑자기 많이 보이죠.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내년부터 미시간 공장 돌리려고 했는데 연기한다. 요 말이 인상 깊던데 1년 전만 해도 전기차 시장의 대기자 명단도 길었고 소비자들이 신차 구매에 돈을 아끼지 않았는데 지금은 심지어 가격을 인하해도 전기차 재고가 남아있다. 참 이게 신기한 것 같아요. 심리라는 게 그 시장이 좋을 때는 막 비싸도 줄 서고 사던 게 이게 심리가 식어버리면은 싸도 안 사죠. 참 이게 전기차만 그런 게 아니고 그렇지 않나요? 어떤 물건이 상품이든 서비스든 떨이를 해도 안 산다, 안 사요 이러는 거잖아요. 좀 심리가 참 그렇습니다. 이게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많이 악화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기사인 것 같고, 거기다가 앞서 잠깐 언급드리겠지만 태양광 대표 기업 솔라엣지라는 기업도 CEO가 실적 발표 날도 아닌데 갑자기 예비 실적을 발표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자료를 내면서 고금리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예상치 못한 주문 취소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고객들이 태양광 갑자기 안 한다고 주문 취소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놀랍죠. 언제는 태양광 신재생의 시대가 온다고 난리여서 주가도 엄청 올랐었는데 야, 이제는 이제 보시면 코로나 전 저점까지 도달입니다. 그래서 재고가 늘고 이 태양광 뭐 패널 이런 거 안 팔리고 수요는 약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뭐 주가가 급락하면서 이제 블룸버그도 태양광 업계에 경고 신호가 나왔다. 아까는 전기차 업계에 경고 신호가 나왔다 그랬는데 지금 돌아가면서 업계에 경고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신 제목 보면은.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이거 태양광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지난주에 제가 유틸리티 1등 기업 넥스트에라라는 걸 소개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신재생 대표 기업입니다. 얘가 풍력이나 태양광 기반으로 전력, 그러니까 한국전력 같이 전력 발전하는 1등 기업이거든요.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얘도 전망치 낮추면서 반토막이 났었거든요. 코로나 때보다 더 빠지는. 근데 지금 공통적으로 신재생 빠지고 앞에 태양광 기업 빠지고, 그러니까 이거 완전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보면 바이든 수혜주 좀 이렇게 굳이 묵자면 신재생, 친환경, 태양광, 풍력, 지금 뭐 사실 2차 전지도 그렇고 전기차도 안 좋고 약간 신재생 테마 애들이 다 같이
좀 부진한 거 아닌가, 위기인 거 아닌가. 이 정도면 부진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많이 빠지는 거잖아요. 반토막 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좀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테슬라도 어떻게 보면 신재생이고 친환경이고 태양광도 하잖아요. 테슬라도. 그래서 얘네들이 또 이렇게 가지각색의 이유를 달았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좀 묶여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덧붙여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히 고금리 고물가에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수요가 위축되고 재고가 쌓이고 있다. 그래서 비슷하게 좀 업종은 다른데 지난주에 반도체 장비 1등 ASML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소개 많이 해드린 기업인데 ASML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좀 충격적인 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언제는 줄 서서 사더니 없어서 못 판다 그러더니 서로 달라고 아우성치더니 갑자기 안 사겠다 그러는 거예요. 고객사들이 누구냐면은 삼성전자, TSMC, 인텔 이런 대규모 반도체 종합 회사들이 이 장비를 사줘야 되는데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줄 서가지고 난리였잖아요. 근데 이제 안 산다고 못 사겠다고 미루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충격적인 게 이 회사의 반도체 장비를 주문 넣은 게 전년 대비 71% 감소했습니다. 와, 그래서 6분기 최저 판매니까 1년 반 만에 최저 판매예요. 지금 안 사겠다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호황일 때는 막 수주 잔량이라 그러는데 이게 주문이 밀려 있다가 만드는 것보다도 뭐 몇 년치가 쌓여 있다가 지금 경기 안 좋아지고 뭐 업황이 좀 애매하니까 이렇게 지금 전분기 대비도 42% 반토막 났으니까 야, 그래가지고 이제 ASML이 내년에 성장이 힘들 것 같다라고 충격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보통 연평균 25에서 30%씩 성장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맨날 우리는 25%는 기본빵이다라고 했던 회사인데 내년에는 우리 성장을 아예 못할 것 같아. 제자리일 것 같다라고 말해버립니다. 올해랑 똑같은 수준이다. 그래서 물론 이제 CEO가 애써 수습하면서 이게 최악은 지난 건 맞는데, 그러니까 이제 재고 내년은 우리가 좀 주춤했다가 25년은 확실히 우리가 클 것 같다. 25년에 다시 30% 성장할 것 같다라고 하긴 했는데 시장은 약간 실망한 거죠. 뭐야 이러면서 반도체 회복이 연기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고객사들이 약간 눈치 보고 있대요. 그러니까 최악은 지나긴 했는데 그렇다고 주문을 막 넣어가지고 대규모 투자를 하자니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으로 눈치 싸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그런 반도체 쪽 업황을 잘 전달해주는 CEO의 말이어서 한번 또 제가 요약을 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라 앞에 뭐 신재생도 그렇고 되게 호황이었던 분야들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미중 갈등 리스크도 다시 또 겨박제로 나왔죠. 안 그래도 지금 고금리에다가 고물가로 수요도 안 좋은데 안 그래도 지금 힘든데 또 미국이랑 중국이랑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니까 엔비디아, AMD 같은 고성능 AI 반도체는 또 미국 정부에서 발표했죠. 중국에 파는 AI 반도체 너네들 팔려고 하지 마라. 저사양 반도체까지 다 규제하겠다. 그래서 1년 만에 추가 규제를 발표했고요. 완전히 싹을 잘라버리겠다라고까지 말을 해버렸고,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또 중국의 매출 비중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시장에서 야, 이거 미중 갈등 이렇게 분위기 봐가지고는 이거 결국 영향을 주겠는데? 라면서 또 많이 빠졌고, 여기 주간 수익률 보면 많이 빠졌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3.3이면 많이 빠진 건 아닌데 이제 중국에서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한테 밀려가지고 1위에 밀려났죠. 아이폰 출시 이후 아마 처음으로 중국에서 1위 자리 내줬다고 하는데 조금 치명적일 수도 있다. 지금 중국이 화웨이 밀어주는 게 심상치 않다라는 우려 때문에 빠진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미중 갈등 우려까지 겹치면서 중국이 막 핵심 소재인 흑연 이런 것들까지 통제한다 그러니까 겹악재로 안 그래도 실적도 안 좋아서 안 그래도 힘든 사람인데 또 이렇게 한 방 더 펀치를 날려서 좀 미중 갈등주들도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정부가 수출 우회 원천 차단하겠다. 앞으로 엔비디아나 AMD가 만드는 저사양 반도체도 싹을 잘라버릴 거고 다른 나라 통해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까지 완전히 싹을 자르겠다라고 이제 칼을 갈았습니다. 우회국. 그동안 다른 나라 통해서 들어간 거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안 봐주겠다라고 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앞으로 1년마다 업데이트하면서 중국 규제를 강화하겠다. 야, 이거 완전 1년마다 업데이트하는 거는 빈틈 보이면 또 업데이트하겠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도 이 발표하고 나서 막 지금 그래픽카드, 엔비디아 제품 다 품귀 현상 또 난리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좋은 회사인 건 분명한데 또 단기적으로 이런 우려는 조금 있을 수 있겠습니다. 중국도 막 추가 보복한다 그럴 수 있고 이건 뭐 맨날 싸우는 거니까요. 그래서 현재까지 상황 업데이트 해드렸고 그래서 지금 돌아오는 주부터 실적 발표인데 그 전에 빅테크 한번 1등 기업들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 저런 지금 실적 영향이 좀 나온다라는 경고들도 있는데 요거는 역시 돌아오는 주에 좀 봐야겠습니다. 마소나 알파벳이 좀 서프라이즈가 나와져가지고 증시 분위기 좀 살려줄지 테슬라처럼 실망스러운 코멘트를 할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소개는 안 했지만은 엄청 잘 나와가지고 서프라이즈 나왔잖아요. 구독자 급증해가지고 주간 10몇% 막 올랐거든요. 난리 났었거든요. 그래서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개별 종목 장세가 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유튜브 영상에 소개 못하는 괜찮은 것들은 제가 카페에 올리거든요. 테슬라 리포트 좋은 것들은 제가 올려놨으니까 영상 보시고 또 더 내가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출력해가지고 읽어보시면 되게 공부 많이 되거든요. 저도 일부만 소개해드린 거라서 단기 관점이 아니라 장기 관점에서도 정말 좋은 리포트들 많으니까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흔들리는 심리나 이런 것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캘린더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실제 투자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이 소몽 다이어리, 또 연말이 다가오고 해가지고 한정 수량으로 50% 할인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이런 캘린더나 이런 다양한 노트들을 활용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같이 기록하시면서 투자하실 분들은 요 아래에 소스박스.com 사이트 놀러 오셔가지고 한번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